쌀, 옥수수와 더불어 세계 3대 작물 중 하나인 밀. 서양에서는 오랫동안 주식이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쌀 다음으로 소비량이 많은 곡물이다. 쌀과 견주어 봤을 때 밀은 열량이 다소 낮고 단백질 함량은 더 높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밀가루는 하얗잖아요. 그거는 이제 겉에 밀 기울을 제거한 상태입니다. 근데 사실 영양소는 그 밀기울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식이섬유도 그렇고 비타민, 무기질 등이 밀기울에 많은데 아무래도 거칠고 씹는 식감이 좋지 않아서 그걸 제거하고 안에 이제 내부의 하얀색 전분만 섭취를 하게 되니까 우리가 보기에 이제 하얗고 부드러운 밀가루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우리가 먹는 거의 모든 밀은 알곡이 아닌 가루 형태. 밀의 영양소는 주로 껍질에 있는데 이를 도정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식이섬유가 소실된다. 그렇다면 밀가루를 먹을 때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 밀가루처럼 입자가 작게 갈린 정제 탄수화물은 소화 흡수가 훨씬 빠르다. 그 결과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고 인슐린은 과다하게 분비된다. 과도한 인슐린으로 혈당은 다시 급격하게 떨어지고 우리 몸은 공복감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다시 혈당을 빨리 끌어올릴 수 있는 밀과 같은 탄수화물을 탐닉하게 되는데 이런 악순환 속에서 불필요한 당이 지방으로 축적되면서 내장 지방이 쌓이는 것이다. 때문에 많이 정제된 탄수화물일수록 섭취할 때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어떤 곡물을 먹느냐에 따라 지방 축적이 상이하게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통곡물은 먹을수록 복부 비만의 원인이 되는 내장 지방을 감소시키는 반면 정제 곡물은 내장 지방을 증가시켰다. 음식을 섭취한 뒤에 혈당이 오르는 속도를 혈당 지수라고 하는데 밀가루 음식은 대부분 70 이상의 고혈당 지수 식품에 해당된다. 탄수화물은 식이섬유 함량과 결합 구조에 따라 크게 거친 탄수화물과 정제 탄수화물로 나뉜다. 먼저 현미밥처럼 식이섬유가 많은 거친 통곡물의 경우 탄수화물의 결합 구조가 소화 효소에 의해 쉽게 분해되지 않는다. 때문에 혈당을 완만하게 올리고 인슐린 분비도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반면 밀가루는 식이섬유가 적은 정제 탄수화물로 아주 쉽게 분해돼 우리 몸은 이를 스펀지처럼 빠르게 흡수한다. 이로 인해 혈당은 급격하게 오르는데 이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것이다. 우리는 밀가루 음식을 좀 더 현명하게 먹을 방법을 살펴보기로 했다. 연속 혈당 측정기를 부착해 먹는 순서에 따른 혈당 변화를 알아봤다. 빵 사이에 채소와 고기 등을 채운 햄버거. 먼저 채소를 먹고 빵을 마지막에 먹었다. 그 다음 같은 시간의 공복 상태에서 이번엔 빵을 먼저 먹고 채소를 마지막에 먹었다. 채소부터 먹었을 때와 달리 빵부터 먹었을 때는 소화 흡수가 빵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식후에도 고혈당이 오래 지속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실제 음식물의 섭취 순서는 혈당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같은 음식도 탄수화물보다 단백질과 채소를 먼저 섭취하면 인슐린 수치가 더 낮아진다.
채소부터 먹었을 때는 보면 채소가 일종의 완충작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먹다 하더라도 탄수화물의 효과를 채소가 갖고 있는 식품 섬유가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죠. 밀가루 음식은 밥에 비해 씹는 시간이 적고 먹는 시간도 짧은 편. 이런 습관은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천천히 먹을 때보다 빠르게 먹을 때 당뇨병의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실제 피자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다. 공복 상태에서 같은 양의 피자를 한 번은 3분 만에, 한 번은 15분 만에 먹었다. 그 후 15분 간격으로 혈당 변화를 기록했다. (3분) 만에 먹었을 때는 혈당이 186까지 급격하게 올랐다. 반면 보다 천천히 먹었을 때는 고혈당에 노출되는 상황이 더 줄어들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 위가 비면 위벽에서는 식욕 촉진 호르몬 그렐린이 분비된다. 그렐린은 뇌를 자극해 음식을 섭취하고 포만감을 느끼게 한다. 반면 지방세포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렙틴은 포만 중추를 자극해 음식을 그만 먹도록 명령한다. 포만감을 느끼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20분. 그런데 식사를 빨리 하는 식습관이 굳어진 경우 뇌는 우리 몸의 변화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교란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는 결국 과식으로 이어지고 고혈당의 원인이 된다. 특히 한국인은 밀가루 음식을 먹을 때 단품으로 즐기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단품 라면이 아니라 라면은 반개로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을 곁들인다면 밀가루 섭취도 줄이고 영양 상태도 개선할 수 있다. 밀가루를 먹는다면 국수를 먹을 때도 면량을 줄이고 채소랑 고기 생선이 많이 들어간 마치 우리가 밥에 반찬을 해서 먹는 것처럼 영양 균형을 맞추는 국수라면은 건강에 불편한 점이 좀 적을 거다. 밀가루를 줄이거나 건강하게 밀가루 음식을 먹는 식생활 변화를 하게 되면 건강 수명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